히든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전일 상승이 나오고요. 12월달 들어와선 추세 전환에 성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0원은 1차 목표 주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2월 16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이고요.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제까지 바이오 섹터가 좀 강세였습니다. 오늘 물론 코스피 쪽에 바이오 섹터가 제약업종이 강세이긴 하지만 오늘 시장이 반전에 나서게 되면서 이 코로나와 연관된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이 반복이 되게 되면서 아마 업종 같은 경우도 좋게 말하면 순환매가 되겠죠. 두더지 잡기 식으로 변화가 좀 심할 겁니다. 그래서 순환매, 좋게 말씀드리면 순환매고 조금 저렴하게 말씀드리면은 두더지 잡기 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 일동제약을 포함한 음압병실 그리고 산소호흡기, 백신 이런 종목들이 기존 임상 파이프라인과 연관성 있는 종목들과 연관해서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은 일단 코로나 테마 쪽 같은 경우 조금 분위기가 식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동제약의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지금 12월 7일날 상한가에 진입이 되고 난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상승으로 다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29% 상한가 진입했었다가 아마 풀린 것 같아요. 26% 상승으로 끝이 났는데 이거부터 좀 말씀드리면, 자, 전날 시세 흐름이 지금 보시면 상한가에 진입이 됐었다가 장 후반에 그냥 풀려버렸어요. 그러면 간단한 논리로 상한가 힘이 있었죠. 상한가 힘이 있었다가 이 힘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풀렸다라고 좀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억지로 호가를 장 후반에 잡는 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기분 좋게 만약에 장 초반에 쭉 끌어올려가지고 상한가에 진입이 됐었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됐었다라면 아마 오늘 호가는 분명히 상승 출발이 됐을 겁니다. 근데 장 초반에 호가를 바짝 당겨놓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장 초반에 한번 풀렸다가 장 중반에 상한가 맞추려고 했다가 장 후반에 어쨌든 시간으로 보게 되면 13시 이후에 힘이 좀 빠져버렸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상승의 힘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가 이 힘이 100이었다고 칠게요. 100이었다가 80으로 풀리게 되면서 호가를 못 맞췄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상승의 힘이 80에 남아있긴 하지만 장 후반에 갔을 때 상승 힘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풀리면서 그 영향이 다음날 장 초반까지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마감한 것도 중요하지만, 자 보세요. 오늘은 어쨌든 시장 영향이 일정 부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만약 시장 영향이 없었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합권도 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두 가지 요인.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분봉 차트를 봤듯이 장 중반 이후에 힘이 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힘이 빠져버린 영향이 오늘 장 초반까지 영향을 줬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영향. 무슨 얘기냐? 어제까지 시장이 안 좋았었죠? 안 좋았었는데 오늘 시장이 큰 폭으로 반등에 나서게 되면서 코로나 테마 쪽은 일단은 호가가 빠지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영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영향. 종목이 시장 영향을 받을 땐 이런 케이스 때 시장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 영향이 없었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오늘 보합권이에요. 보합권. 자, 오늘 아래 꼬리 달리죠? 아직 안 죽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치고 나간다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첫 번째는 일단은 장 중반 이후에 상한가에 안착이 됐어야 정상인데 안착하지 못하고 장 중반 이후에 어쨌든 힘이 조금씩 티 안 나게 빠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분봉 차트로 분석해 보게 되면 장 후반 쪽에 힘이 빠진 영향이 오늘 장 초반 호가에도 아침 동시 호가에도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 하락 출발을 하게 됐고, 여기다가 요것만 있었다라면은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엔 보합권 출발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 영향, 코스피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게 되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바이어가 좀 식어버리게 되면서 모바일 게임 섹터가 치고 올라간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어 쪽에 있던 그 매기가
모바일 쪽으로 옮겨가게, 모바일 게임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그 영향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승 출발 지수, 그러니까 출발 주가가 좋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연유로 해서 3.5% 하락 출발이 됐지만 장중에 8.5% 또 낙폭을 확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랫꼬리가 잡힌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시세는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준비는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거래량이 없다가 대량 거래가 발생되게 되면서 상한가가 발생되는 건 상승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어제 히든 종목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냐면 로보스타. 자, 보세요. 로보스타 작년 12월 14일 날 상한가 갔어요. 요건 눈 감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죽었죠. 거래량이 없으니까 당연히 주가도 뭐 재미없이 횡보하겠죠. 지지부진하겠죠. 그런데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상한가가 발생이 됐고 그 상한가가 상승의 출발 신호탄이 되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이 쭉 밀어올려졌죠.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볼게요. 그리고 거래량이 없고 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상한가가 발생되는 건 상승의 출발점이고요.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상한가는 상승의 끝자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한가로 출발해서 상한가로 끝이 내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팔고 나가야 되잖아요. 팔고 상한가 갖고 조정 보이고 상승 나오네. 가나보다 따라잡겠죠. 다음날 또 띄웠잖아요. 호가를. 그죠? 여기서 많이 당할 겁니다. 일동제약. 자, 보세요. 그동안 그 거래량 지지부진하면서 주가도 지지부진했었고, 그러면서 여기서 상한가 대량 거래 발생되면서 상한가가 발생됐고 조정 보이고 바로 또 땡겨버리고 갭이 발생되고 여기 상한가 갈 뻔했고, 그러면 이 거래량은 순수 100% 싹 다 매수 거래량이 보기는 힘들어요. 체결강도 한번 볼까요? 일동제약 표면적으로는 116이거든요.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이라는 건 매수의 힘이 더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고 말씀드리면은 제 말이 틀려요. 왜냐하면 어쨌든 100 이상이잖아요. 요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98이라든지 80이 돼야 100 이하가 돼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대별 체결 강도를 보게 되면은 장 초반에 77로 출발하게 되죠. 자, 전일 116이었던 체결 강도가 갑자기 177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개장하고 난 다음에 41까지 뚝 떨어졌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일 장 중반 이후에 매수의 힘이 좀 약해진 겁니다. 아마 장중에 체일 강도 한 180, 200 가까이 됐다가 장 중반으로 갈수록 이 체일 강도가 제가 볼 때는 약해졌다고 봐져요. 그렇게 추측이 돼요. 추측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이제는 뭐 한 번 정도 더 튀어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승의 끝자락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제 나왔던 호재에 대한 부분은 전혀 말씀을 못 드리네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내보자면은 뭐 일동제약 내용은 특징주 뉴스 보세요. 어차피 특징주 뉴스 보시면은 내용이 다 나옵니다. 뭐 아스트라제네카 파트너십, 요건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을 이제 일동제약이 더 팔겠다는 거고요. 코로나 치료제 내년 출시기 대강, 요거 때문에 어저께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 뉴스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한가로 출발해서 급등으로 끝이 난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로보스타에서 참고를 했듯이 이제는 마지막 불꽃을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신규 생각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10% 손절할 생각을 하고 짧게 한번 보셔야 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제 예상대로 튀어주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팔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히든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자, 6월달 7월달 넘어간 시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데드크로스,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 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21선 저항, 7월달 21선 저항, 9월달 21선 저항, 10월달 21선 저항, 11월달도 회복할 듯 말 듯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 항상 단기 이평선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고 21선 저항으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11,000원대에서 소위 말하는 이중바닥을 만들고 쌍바닥을 만들고 여기서 11월달에는 실패를 했지만은 12월달 들어와서는 추세 전환에 성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그리고 난 다음에 5일선을 회복시켰다 이탈했다 회복시켰다 이탈했다 회복시켰다 이탈했다 회복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전일 상승이 나오고요.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전일 종가 예상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5일선 위에 안착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을 준비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히든 종목의 1차 목표 주가는 일단 14,000원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15,000원에서 고점을 만들고 다음에 이제 장을 받았던 데가 14,000원이거든요. 그러면 14,000원이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전고점 15,000원도 돌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4,000원 1차 분기점이라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14,000원은
1차 목표 주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14,000원 돌파되고 나면은 요거는 15,000원 이상에서 팔고 싶을 때 파세요. 가져가셔도 되고 그 이상에서 팔아도 됩니다. 단 14,000원 돌파가 되는 걸 확인을 하면요. 어쨌든 제 종목의 히든 종목의 기본 공식은 어쨌든 5일선과 20일선 골든 크로스 그리고 5일선에 안착하는 흐름입니다. 자, 이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